미국 뉴저지의 한 마트입니다. 텅 빈 진열대엔 휴지 품절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스페인, 영국 등에선 마트 문 열기 전부터 식료품 사려는 인파가 길게 줄지어섰습니다. 코로나 타격이 한창인 외국은 요즘 사재기로 난립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마트 진열대엔 물건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라면이나 휴지 같은 일부 생필품 수요가 늘긴 했지만 재고는 넉넉합니다. 주요 생필품 매출이 20-30% 늘어났지만 이 정도는 감당할 수준이라는 게 유통업계 얘기입니다. 라면, 생수, 즉석밥 위주는 좀 매출이 증가한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사재기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상황도 비슷합니다. 라면 수요가 급증해 일부 제품 발주가 제한된 것 빼고는 수급이 원활합니다. 크게 생필품이 사재기를 한다거나 생필품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공포가 한창 컸던 지난달 말 온라인몰 주문이 일시 폭증하긴 했지만 재고가 바닥나는 생필품 사재기는 없었습니다. 유통업계는 일단 과거 경험의 요인이 크다고만 합니다.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 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 때도 수요 증가에 대비해 재고를 충분히 비축해뒀다는 겁니다. 과거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정도의 수요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데이터화 시켜놨고 거기에 맞춰서 물량 확보를 미리 충분히 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온라인 배송 같은 물류 시스템이 잘 발달해 일시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전국 배송 시스템을 갖춘 데다 자체 온라인몰도 있고 쿠팡, 마켓컬리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도 다양합니다. 사재기는 불안 심리에서 비롯되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생필품을 살 수 있다는 모종의 신뢰 같은 게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쇼핑을 많이 하는 모바일 쇼핑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재기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주문해서 올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외신들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면서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연한 대처를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고요? 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는 조주빈, 1995년생으로 만 나이는 24살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 권리, 비슷한 범죄의 재발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현재 서울에 있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상태로 수감돼 있는데요. 조만간 내일 아침 8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구속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 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스스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도 있어 경찰은 머그샷 등 따로 찍은 가능성을 추가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껏 경찰은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 처벌특례법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해왔습니다. 모텔에서 손님을 끔찍하게 살해한 장대호,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그 예인데요. 성폭력 처벌법 제25조는 피의자 신원 공개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상 공개는 성폭력 특별법에 따른 첫 공개 사례입니다. 의료진 감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스페인입니다. 마드리드 라파스 병원에선 의료진 420여 명이 격리됐습니다. 카탈루냐 이괄라다 병원에선 의료진 3분의 1이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스페인 전체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은 모두 5,400여 명, 국민 전체 확진자의 14%에 해당합니다. En los últimos 2 días han caído enfermas 8 enfermeras, veteranas de urgencias, entonces han contratado gente con muchísimas ganas, pero menos experiencia. 유럽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브레시아에선 의료진이 10%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공공병원에서도 500명 가까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의료진도 30명이 넘습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접촉하는 데다 보호장구마저 부족해
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We are rather lacking in protective equipment, and clearly we are, like in hospitals, seeing people who may well have COVID-19 but not yet symptomatic. 의료진의 감염은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게다가 바이러스를 환자들에게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특히 위험합니다. O sea, primeramente, si yo soy portadora de este virus, primeramente por mí y segundo por los pacientes a los que yo trato, para los que yo soy un peligro. Entonces, obviamente, a la mayoría de los sanitarios nos están haciendo la prueba y en muchísimos de los casos estamos dando positivo. 의료진의 감염으로 의료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유럽 각국은 의대생과 은퇴한 의사들을 모집해 의료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일본 내에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회의 보고서를 정부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은 어제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코이케 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환자 수가 1일 기준으로 많은 41명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도쿄 전체 환자 수는 210여 명, 일본 전체로도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전체 환자 가운데 절반이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라는 겁니다. 도쿄도지사는 이번 주말이 폭발적인 감염 증가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일본은 연휴였는데요. 이때 벚꽃놀이 등으로 외출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서 감염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높고 잠복기를 거친 환자가 이번 주말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도쿄도지사는 지금과 같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환자가 급증해 도시 봉쇄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어젯밤부터 도쿄 내 슈퍼마켓 등에는 미리 생필품을 확보해 두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일본은 다음 달부터 신학기도 시작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가능할까요? 네, 전문가들이 도쿄가 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130여 개 대학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감염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자기가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달 휴교에 들어갔던 초중 고등학교도 다음 달 정상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도쿄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카나가와와 사이타마 등 주변 도시에서 도쿄로 통학이나 출퇴근하는 사람이 하루에 무려 291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도쿄를 막지 못하면 인근 지역, 넓게는 일본 전역으로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쿄뿐 아니라 인근 지역 지사들도 주민들에게 주말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오늘 낮부터 생방송으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네, 도쿄는 세계적인 대도시인데 지금까지 환자 수가 지나치게 적게 집계된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그건 검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도쿄도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의 경우 검사를 마친 사람이 74명이었는데 이 중에 4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인데요. 일본의 경우는 증상이 있으면 일단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받은 뒤에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찰이 끝나야 검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증명이 돼야만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일본 의사회는 지금의 검사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면서 검사 단계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감염증에 대응할 특수병실이 200개가 채 안 되고요. 의료진에게 필요한 방호복, 소독액 그리고 마스크까지 필수 장비가 도쿄에는 현재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 감염 환자를 받으면 의료진까지 감염돼서 진료가 마비되는 이른바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검사 수를 늘리면 확진자가 늘 것이 분명하고 환자를 다 수용하자니 병원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결국 소극적인 검사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열차 안으로 옮기는 의료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의료 장비를 잘못 건드리면 환자 등이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중증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앰뷸런스 열차를 만들어 대응 중이지만 사망자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우한이라는 오명을 쓴 이탈리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명, 사망자도 8천 명을 넘어서면서 영안실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성당 곳곳은 임시 영안실로 바뀌어 성당안은 관으로 가득합니다. Abbiamo creato 80 posti proprio per venire incontro a questa emergenza che sta devastando la nostra provincia, la nostra diocesi.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스페인 역시 영안실 부족 사태를 겪기는 마찬가지. 스케이트장을 임시 영안실로 개조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주간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 상황과 관련해서 아직 정점을 찍지는 않았지만 일부 긍정적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the situation remains very serious, we are starting to see some encouraging signs. 지구촌 코로나19 환자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만 명을 훌쩍 넘어 3만 명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국민의 이동과 국경을 통제하는 격리와 봉쇄 국비를 더욱 당기고 있는 상황. AFP 통신 집계를 보면 이동이 제한된 인구는 70개국 약 30억 명으로 지구촌 인구 78억 명의 무려 40%나 됩니다.